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 보니 밀떡 장용진입니다. 오늘도 제 곁에는 어쩌다 밀떡인 김정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해볼까?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보니 밀떡 김정래입니다. 자, 알고 보니 밀떡. 어쩌다 보니 밀떡. 예, 어쨌거나 밀떡. 예. 저희가 오늘 이 밀리터리 덕후 이 밀떡 시간에서 준비한 얘기는 공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공군 얘기를 사실 이 밀떡 시간에 가장 먼저 했었어요. 네. F-21, KF-21 얘기를 하면서 참 뿌듯한 마음으로 공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야, 그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네,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사실 이 문제가 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 사망 사건은 거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공군 내부에서의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요. 지금 이제 관건은 은폐. 예, 사건을 무마 종용, 그 다음에 부실 수사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게 진짜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어퓨군맨에서 나오는 그 은폐 조작 의혹, 네. 꼬리 자르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관타나무 기지 이렇게 한 부대 하나 차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번에 이 여중사 사건, 이모 중사 사건은 살펴보니까 공군 전체, 군 전체가 다 야전군 전체가 다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더라고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이 제한된다 이렇게 지금 전가의 보도 만능 방패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따져보면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곧 받는 자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죠. 네, 그 피의자가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피의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그 공군 수뇌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이제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얘기. 적각하게 얘기하면 지금 피내사자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피내사자는 상당수입니다. 지금 상당수. 지금 장장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장장장 공군 나하고 저쪽에 원수졌냐? 왜 장장장이야? 예, 말씀 들어보시면 압니다. 공군 법무실장, 실장, 공군 경찰단장, 경찰단장, 헌병대장 옛날에. 네, 공군 공보정훈 실장 이렇게 장장장. 공보정훈 실장 그거 왜 와끼 있는데? 예,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컴퓨터가 왜? 사건에 개입했다라는 혐의가. 아니 정훈 공보실장 그거 와끼어 들어가지고 뭐 물 게 있다고 그거 끼던데. 지금 예측건데 이걸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이 제한된다. 역시 하지만은 사건 개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예측건데 피해자 측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개입의 여지가 될 만한 그 혐의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다. 정훈 공보실장이 피해자 측 그러니까 유족들하고 접촉을 해서 사건을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라고 회유했다. 그런 의혹이 지금 다 돈다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지금 제가 확인한 거는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실장이 직접 전화했는지 아닌지도 모른다. 다만 누가 했는지 알겠네. 대위가 했겠네. 다만 비행단의 대위가 했겠네. 압수수색 영장을 누구 앞으로 쳤느냐? 공군 공보정훈 실장 컴퓨터 앞으로 쳤습니다. 이게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정훈장교 출신 아니야. 육군 정훈장교. 육군 정훈장교 출신인데 육군 정훈장교가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사고가 터지면 사고 뒷수습하는 게 정훈장교 일이야. 그런데 사고 뒷수습을 하라 그랬지. 사고를 은폐 조작하라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뒷수습 과정에서 아마 본인도 모르는 실수, 사건 개입의 여지를 남기는 어떤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지금 저희들의 추측입니다. 네, 공군 정훈 장교들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5년 전쯤인 6년 전쯤일 거야. 내가 탤런트 한모 씨 동생이 공군 장교로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모 비행단장 부관 장교였어요.
부관장교였는데 지 밑에 있던 당번병. 네. 그 비행단장에 있으면 부관장교, 당번병 이렇게 있잖아. 네. 당번병을 어지간히 갈군 거야. 당번병이 참다 못해 자살해 버렸어. 아하. 그때 기록에 남은 게 뭐가 있냐면 방독면을 쓰고 부보를 시켰다라는 내용이 딱 나와요. 방독면을 쓰고 그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방독면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게 마스크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네, 마스크도 사실 되게 힘들잖아. 저는 실제로 해병대에서 구보를 뛰어봤습니다. 네, 근데 그 방독면을 쓰고 구보를 하면 죽어요. 그거는 내가 5월달에 경북 영천에서 그 화생방 보호의 풀 착장하고 그 딱 100m를 뛰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 그 100m가 정말 무슨 10km 정도 되는 느낌이더라. 정말 착용하면서부터 땀이 비 오듯이 흐릅니다. 비 오듯이 나오고 네. 숨 막히는 게 진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미쳐요 그거. 잘 쉽사리 벗을 수도 없어요. 벗을 사실은.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끈으로 밑을 조이기 때문에 이게 가스가 새어 들어올까 봐 이게 조이기 때문에 당황을 하면 이게 더 한 번만에 잘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네. 자 그렇게 해서 구보를 시켰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 사건과 이 직접적으로 뭐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정훈 내가 이제 그거 이제 그래도 난 정훈 장교 출신이니까 정훈 장교들끼리 네. 얘기를 잘 하려고 이런 게 있던데 이 사람이 누구 동생이라며 뭐 지금 당장은 기사 쓸 거 아니지만 이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대. 근데 취재를 막 하다가 보니까 다 나온 거야 이제. 그래서 기사를 썼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냐? 그 비행단에서 정훈 장교라는 놈이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야 너 몇 기야? 너 육군 정훈 장교 맞아? 야, 제 식구 감싸기. 아니 웃기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얘를 왜 감싸는 거야? 아니 지가 저 탤런트 저기 여배우 동생이면 동생이지 왜 온 공군이 나서서 그 난리를 치는 거야? 라고 알아봤더니 그의 아버지가 공군 장교 출신이더라고 소령. 뭐 공군 골프장의 관리인으로 계셨더만 꽤 오래. 그 누나가 공군 저기 그 홍보 대사까지 했더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정훈 장교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기자한테 그렇게 막말하냐? 니 몇 기냐? 내 정훈사관 19기다. 잘 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어처구니 없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 그러고 요런 전화가 왔었다고 또 기사를 써버린 거야. 아하. 그랬더니 이제 다른 장교가 전화해서 저희 공군은 육군하고 달라요. 그래서 다르기는 뭐가 달라요? 확 끊어버렸거든.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공보 정훈 실장은 여기는 사실 좀 억울할 수 있다. 억울은 뭔 억울? 내가 내한테 했듯이 했으면 하나도 억울할 거 없네.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공군! 근데 오늘 정말 이 논점을 그리고 초점을 맞춰야 될 인물은 누구냐? 전익수 공군 저기 법무실장. 네, 이분한테 우리가 좀 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자, 여러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저기 한 2019년인가요? 18년인가요? 18년이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계엄 문건 사건은 당시에 수사를 맡은 특검팀이 민간 검찰 1명, 군 검찰 1명이 있었어요. 네. 그때 군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군 검찰 단장이 누구냐? 전익수 당시 중령이었어. 네, 전익수 대령. 네. 이 사건으로 사실은 이 사건을 맡으면서 별을 전익수 실장이 주목을 받았죠. 예.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계엄령 문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수사하다 만 거 아니야 결국에. 수사를 안 했잖아요 지금. 그 저 미국 가 있는 그 아저씨, 그 옛날 기무사령관. 네네. 잡아오지도 못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조모 씨. 조현천. 네. 뭐 시원하게 또 실명을 또 밝히시는군요. 야, 별 3개 정도는 시원하게 밝혀야지. 네, 조현천. 야, 그리고 만약에 기무사 계엄 문건이 그게 그 내용대로 사실이면 이 사람은
군사 변란을 주도했던 그 반역자야. 역적이야, 역적. 여하튼간에 그 역적의 네. 이름 우리가 시원하게 못 가면은 밀떡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야. 여하튼간에 그렇다 치고 네, 그 어쨌거나 전익수 준장이 네. 그때는 대령이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수사를 하는데 희마리가 없더라고. 희마리가 없었다. 지금도 보니까 사건을 수사한다기보다 사건을 덮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인물 같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아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나 했습니다. 누구를 이제 제보를 받아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공군 경찰 단장입니다. 공군 경찰 단장. 자, 네. 공군 경찰 단장이라니까 여러분들 조금 당황스러우실 텐데 옛날 같으면 헌병대장을 말합니다. 네. 공군 헌병대장. 헌병이 이제 군사 경찰로 용어가 이름이 바뀌었죠. 바뀌었죠. 예. 아니 그러면 잠깐만. 공군 법무관, 공군 법무실장에, 그렇죠. 그다음에 공군 경찰 단장에, 경찰 단장에 군 겸경이 다 걸렸네. 검경이 다 걸렸을 뿐 아니라 언도 걸렸죠. 언도. 언론도 걸린 거죠. 왜냐면 공보 정원이 걸렸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피내사자예요. 다들 피내사자입니다. 피해자는 아니에요. 피내사자. 피내사자. 야, 이거야말로 검언경유착이네. 검언경유착. 지금 적폐동맹. 야, 적폐동맹이네. 말 그대로 적폐동맹. 이렇게 수위를 조금 낮춰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제가 이거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알고 보니 어쩌다 밀떡. 네. 자, 이제 아직 협의가 특정된 게 아니니까. 네, 좋아요. 네, 특정됐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순화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런 정도의 의심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라면 이 정도의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지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얘기는 일단 아니란 점 명확하게 해드리고요. 울분은 토할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울분을 느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아주 정확하게 제가 잘 꼬집었죠. 오늘 검찰로 갈 거를 또 살려드렸어요. 검찰로 갈 걸 살려드렸어요. 자, 이거 어제 군인권센터에서 얘기했던 거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가 지난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라고 기재했다.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 성추행 피해자로 분명히 썼네. 썼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단순 변사로 알고 있었죠. 단순 변사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애초에 올릴 때는 성추행 피해자라는 게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실무자는 21 비행단 실무자는 제대로 썼네. 20비행단. 20비행단. 예, 20비행단. 그런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막았다. 그것도 4차례나 직접 지시했다. 야, 이렇게 이거 빼. 그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걸 제보를 받았다라고 해서 어제 서울 마포구에서 오전 10시에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방검찰단에서 그에 대해서 지금 내사 중입니다. 수사는 아직 전환을 안 했습니다. 이미 수사하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축소한 거는 공군 군사경찰단, 그다음에 요것을 법적으로 처리해 준 데가 공군 법무실, 그다음에 이거를 유족들 만나가지고 살살살살 꼬신 데가 정훈 공보실. 요래 쓸 가능성이다 이거지.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줄기만 보자면 그게 아주 좋은 아주 그렇게 엮고 싶은 멘트죠. 사실은 고구마 줄기 엮듯이 이제 엮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런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하고. 근데 의심을 하고 내사 중이다. 지금 이제 이 제보만 보면 애초에 지금 아마 이 사건을 최초로 다뤘던 사람은 거기 20비행단의 공군 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중사쯤이네 그 사람. 네, 계장으로 알고 있는데 군사경찰 단의 계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에서 아마 사건을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실무자는 똑바로 올렸고 이것들을 은폐하라.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라고 했던 것은 경찰 단장이었다라는 게 어제 이제 쏟아진 거죠. 이게 뭐
아주 뭐 거대한 근데 폭로죠. 네. 나는 참 좀 당황스러운 게 이 사건의 가해자 역시 중사잖아요. 부사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도대체 이 사건을 그렇게 공군 전체가 나서서 은폐해주고 축소해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주 미스테리인데 신원식 의원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뭐 좀 약간 뭐 음모론 뭐 음모론 치고 예. 음모론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신원식 의원은 전익수 그 공군 법무실장 누나가 누구냐?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다. 그러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장으로 추천한 이제 여자 단수로 추천됐죠. 그때 전현정 판사 출신의 전현정 변호사가 이분이 친누나인데 김재영 대법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김재영 대법관 있죠. 예, 전현정 변호사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김재영 대법관은 이분이 저기 그 학자 출신으로서 대법관이 된 두 번째 사례죠. 네. 양창수 대법관에 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족이구나. 네, 이래서 이제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휘 계통을 무력화시킬 만큼.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추행은 네. 전익수가 했다면은 또는 네. 전익수의 직계 뭐 자손이나 직계 뭐 그렇습니다. 했다면은 그 말이 맞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인 얘기가 좀 나오는 부사관은 저 밑에 있는 부사관인데 네. 걔 거를 굳이 전익수 이 준장이 나서서 이렇게 막아준 이유가 뭐냐고. 네, 지금 이제 그 가해자인 장모 중사 수시로 그런 얘기를 했다요. 나는 이 군생활 안 해도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면 된다. 하더라 그래 그러면. 아버지가 뭐 좀 지역의 유지인 듯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안과 여기 이 전익수 가족과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관계가 나와야지 이 말이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관계가 안 나오면은 이건 그렇죠.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럼요. 이게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중요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 검찰뿐만 아니라 민간 검찰이 떠도는 얘기인데 검사는 파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는 수사로 돈을 번다 그래요. 자, 전익수 준장이 덮는 수사를 했다면 뭔가 생기는 게 있었을 거라는 얘기인데 그 생기는 게 뭐였냐는 거예요 도대체. 난 그리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무실장으로 별을 달았으면 이제 끝이야. 갈 때까지 갔어. 그렇죠. 더 이상 진급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아쉬울 게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어. 네. 근데 이 사람이 뭐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이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 지휘 계통을 공군 전체의 지휘 계통을 다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 하면. 그렇죠. 근데 왜 그걸 다 그거를 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뭐냐? 동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외부의 힘이 아니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원식 의원은.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거라고. 신원식 의원은 본인 같으면은 당신이 지금 별 하나 달았다 치고 별 하나 치고 현역이라 치고 중사 나부랭이 하나 저기 성추행을 덮어주려고 당신 목숨 걸었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뭘로 덮겠냐는 건 뭐? 그것까지 나와야지 이 양반아. 국회의원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나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참 이 양반 진짜 이걸 짬밥을 어떻게 못 넣어 그 양반 진짜. 신원식 의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통 본인도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건이 지휘란이 전체가 붕괴되면서까지 될 수가 없다. 찾다 보니까 가족 관계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망하고 황당한 사건이면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지금 발생했다. 저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그 고위 장성들이나 특히 이제 특히 법무관, 군의관 이런 분들이 부사관들을 뭐라고 하냐 뽀시래기라 불러. 네. 은어로. 네. 나부랭이, 뽀시래기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소위도 뽀시래기, 중이 뽀시래기. 네. 나부랭이 이렇게 부르는데 네. 말 그대로 별을
군 검찰의 공군 검찰의 최고가 아니야 이 사람이. 수장이죠. 수장이에요. 네. 그 사람이 뭐 하려고 중사를 보호해 주려고 굳이 이렇게까지 위험한 짓을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요. 이게 그리고 그 한다 그래도 지 혼자 끝낼 일이지. 공군 검찰 아니 그 공군 헌병대 그러니까 그 군사 경찰 심지어 정원 공보실까지 다 얽혀 들어가는 이 일을 왜 하느냐고. 이거는 그건 전익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거의 공군참모총장의 문제예요. 이건 거의. 그러니까 집에 갔지 않습니까? 갔죠 그 양반. 네, 가서도 지금 민간 수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성열 총장은 본인이 총장이기 때문에 사표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저는 그걸 좀 비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겁하네 이렇게 되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사표를 낼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사직을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사건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지금 있을 수 없는 황망한 사건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1차적으로 군사경찰에서 이 사건을 뭉개려고 했을 거고 그 뭉개다 보니 기소 자체가 안 되지 않았 그렇죠. 단순 변사를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법무실도 눈 뜨고 코 비었다. 사실상.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공보정원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터져서 뒷수습을 하다 보니까 말려들어간 형국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장장장 이 쓰리장이 엮이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 대한민국에 유례 없는 검, 경, 언 유착 사건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근데 우리 김정래 기자는 계속 어떻게 얘들 공부는 어떻게든 감싸주고 싶은 모양인데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미리 사전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갔다. 그림을 그려놓진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림이 만약에 있었다. 사전에 청사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서욱 장관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그림은 없었겠지만 네. 그 군 검찰이 모르고 덮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 군 검찰은 반드시 시신을 거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분명히 동영상부터 봤어야 돼. 안 볼 리가 없어. 그거는 군 검찰은 자기가 이거 시신에 대한 매장이라든지 요 검사가 그걸 써줘야지 이게 매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랬을 것이고 정훈 장교는 현장 정훈 장교가 그 정도를 모르고 보고를 안 했다면 금방 그게 옷 벗어야지. 제가 지금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알고 했다. 이 공군 공보정원에서 최초의 이 사건을 이제 기사가 나간다는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하고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다 얘기가 달랐어요. 군사경찰에서 얘기하는 거, 법무에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20전비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 각자가 자기 유리한 대로 다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사건 파악이 안 된다. 이게 공공연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도 공군 공보정원이 형편없다는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어요. 사건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다급한 이 공보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뒷수습이라도 잘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건 개입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에 또 얽혀 들어간 겁니다. 사건 개입 그거 원래부터 좀 했어. 오죽했으면 기자한테 전화가 니 몇 끼냐? 너 육군 정원이야? 맞아? 틀려? 이딴 소리를 하지. 참. 내가 그래 정원 사관 19기다 와. 많이 계급 짜더라 높은 나도 아니야. 그 소령이 그러더라고. 저도 사실 시원하게 까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워낙 그쪽 방향으로 가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저는 좀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같이 떠내려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게 제가 뭐하러 감싸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감싸고 있어 지금. 근데 너무 이쪽으로 가시니까 제가 이제 좀 당기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도 천불이 납니다. 이게 옷이 더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누가 보면은 내가 병이고 네가 장교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이리로 가시니까 제가 좀 당기고 있는 건데 또 검찰을 또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의정부지검도 만나고 오셨으니까. 그죠? 한 2주 전이었나요?
네, 이 카메라 보고 표정을 해주세요. 레이저 나오겠네. 반사. 뭐 이거 그러고 있나요? 반사. 네. 어찌됐든 이 공군 여중사 사건은 쉽사리 끝나지 않는다. 네. 하여튼 좀 그 여러 가지 볼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으니까 좀 파헤쳐야 될 것 같네요. 네. 군형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이 돼야 압수수색 영장을 칠 수 있어요. 그 압수수색을 하려면 군형법에 그렇죠. 네, 피의자 신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피의자 신분이 아닌데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가고 있어요. 이걸 국방부에서 법리 검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즉슨 이 사건에 대해서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겠다. 또 서욱 장관도 혐의가 특정되면은 수사를 하겠다라고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 성역 없이 수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국방부의 의지는 분명해 보이는데, 다만 사건의 몸통, 그 다음에 줄기, 어떤 수사의 속도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워낙 방대한 양의 됐어.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천안함 얘기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 어쨌거나 참고인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니까. 압수수색은 그렇다 치고 지금 압수수색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꼭 진상을 파악하겠다 하니까 요번만큼은 믿어 보겠습니다. 일단 뭐 나중에 또 우리가 속았다라고 할 값에 일단 지금은 군의 그 진상 규명 의지를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 부릅뜨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저희들 입 좀 험하잖아요. 험한 입 또 터지지 않게끔 군 검찰 명예롭게 이 문제 잘 좀 철저하게 아무런 의혹 없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잘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김정래 기자 정례 브리핑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김정래 기자가 이제 좀 불안해하는 아이템이었는데 제가 억지로 하자고 한 아이템입니다. 이게 천안함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천안함이 글쎄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천안함을 왜 나오느냐라고 하는데 요즘에 얼마 전에 그 PD 수첩에서 MBC PD 수첩에서 천안함 생존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죠. 그 천안함 생존자 인터뷰를 보면서 참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두고 또 천안함과 관련된 그 소위 말하는 음모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음모론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그 천안함의 천안함은 뭐와 부딪혔다? 이스라엘 잠수함과 충돌한 좌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당시 TOD 화면 열심히 틀어주더라고. 그 TOD 화면을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신상철 씨 그 봤어.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렇게 TOD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천안함 옆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은 여기 이제 한미는 이렇게 물에 빠져 있고 여기쯤에 이렇게 동그랗게 새까만 요렇게 새까만 게만 하나 떠 있더라고. 이렇게 요 새까만 게 요렇게 돌아가지고 요렇게 이쪽으로 돌아오고 이 선수가 요렇게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선미는 깔아앉고 선수는 요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가고 여기 까만 거는 여기 점점 이쪽으로 빠지는. 그래서 이 까만 점은 요거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스라엘 잠수함이다. 이스라엘 잠수함이다. 이스라엘 잠수함이 잔망경 부분, 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내가 참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좀 싹 뒤졌어요. 싹 뒤졌는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몇 톤짜리? 제일 작은 게 이제 1,800톤. 1,800톤짜리. 돌핀급이죠. 돌핀급. 독일의 212급입니다. 독일의 212급 그 돌핀급 잠수함인데 212급 돌핀급 잠수함은요. 요 선체 동그라미가 선체 굵기 선체 직경이 약 7m 정도 나옵니다. 6.4에서 7m 정도 나와요. 선체 직경이. 네. 진짜 뭐 요렇게
보통 이제 잠수함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선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좀 부풀어 있어요. 그렇죠. 요거까지 포함하면 요게 한 3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선체 이쪽 좌우 폭은 6.4m, 이쪽 폭은 약 9m, 그리고 흘수가 6m입니다. 이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 위에 이제 그 함교라고 그러지. 브릿지. 네. 잠수함 브릿지가 있어가지고 요게 또한 6m 정도 나옵니다. 도합 그래서 15에서 17m 정도 나오고 여기 이 위에 이 잠망경까지 하면 17m가 꼬박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여하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참 그 212급 잠수함인데 212급 잠수함의 경우는 서해에서 작전을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이 한마디로 이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전에 이제 잠수함 전대대장이신 이제 문구식 이제 전 대령이시죠. 이제 문구식 박사가 이제 저한테 해준 말, 삼각함수를 한번 풀어봐라. 삼각함수를 풀어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서해 수심 한 40m 정도 된답니다. 지금. 네, 평균 40m 정도 나오죠. 그 우리가 그 천안함이 침몰된 곳, 그 백령도 인근 거기가 한 40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급 잠수함, 돌핀급 제일 작은 게 와서 잠수함이 이제 물 위로 오다가 이제 물 아래로 이렇게 점점 들어가는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럴 때 기울기가 생기죠. 그렇죠. 그 기울기라는 게 이제 기울값을 구해보면 금방 나온다는 거죠. 40m로는 택도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작전을 하는 이 잠수함 함대 대장들도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곳이 서해랍니다. 그렇죠. 자, 이게 김정래 기자가 얘기한 말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수면이라고 쳐요. 여기에 잠수함이 이렇게 그 잠항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죠. 212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60m 정도 돼요. 이렇게 60m. 60m 정도 되는데 이게 60m 정도 되는데 이 212급 잠수함이 잠항 이 각도가 10도 정도만 되면은 10도다. 그럼 이 높이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제가 계산해보면 12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12m 나오면 여기 요만큼 튀어나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쏙 들어가려고 했더니 쏙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이렇게 저기 스크류가 나와요. 네. 여기까지 쏙 들어가서 그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걸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요거까지가 이제 물에 다 이렇게 담긴다. 요렇게 잠긴다라고 계산해 보니까 심도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적어도 27m. 27m가 나와야지 네. 바닥에 딱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이게 바닥을 딱 붙으면 못 가잖아. 못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최소 심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은 네. 최소 심도가 한 40m는 나와야 되겠더라. 근데 그것도 빡빡하겠더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 흙탕물이 이제 이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흙탕물이 세게 일죠. 그러면은 이게 잠수함 기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 잠수함이 네. 안 보일 뿐만 그 앞에 진로가 시야 확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들켜요. 네, 그런 잠수함 기동 작전을 하는 해군은 전 세계에 누구도 없다라. 이게 이제 문 박사님의 주장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그 돌핀급 잠수함이 서해에 올 리가 없다. 왜? 오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네. 보고를 받는 항구에서 이미 다 들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핀급 잠수함, 212급 잠수함의 항속거리가 4,500km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못 와요. 저기 이스라엘에서. 네. 그 잠수함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중해를 돌아서 대서양을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 들어와야 돼요. 네. 자, 4,500km 가지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아마 적어도 한 10번 정도 보고를 받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항구를 들릴 때마다 이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다 알아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작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잠수함에 여러분 잠수함이 이제 크기가 아까 이게 6m라고. 그렇죠. 우리 여기 저기 지금 있는 우리 스튜디오가 다 합치면 이게 10m 정도 나오는데 이 반 정도 크기 안에 있어요. 이 반 정도 크기 안에서 그 복작복작 몇 달이 있다고 생각해봐. 미칩니다. 그리고 어디 있어요 거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잠수함이
잠수함 혼자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잠수함도 전단을 뿌린다는 거죠. 잠수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해 네덜란드라든가 독일 이런 잠수함은 2차 세계대전 뭐 이럴 때 한 번씩 이제 온 기록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이거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뭔 수로 오냐고 지들이. 실익이 없다. 실익이. 얘 뭐 하려고 오냐고 얘들. 그렇죠. 올 수는 있는데 실익이 없다. 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리고 와가지고 동해도 아니고 서해를 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작전 반경에 있는 빈번하게 작전을 하는 곳도 머리가 쭈뼛 서는 곳인데. 비유를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요. 저기 여러분들 저 펠리세이드 타고 골목길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골목길도 그냥 일반 골목길이 아니라 옛날 한옥 있는 골목길 아니 있죠. 이게 내리막길 있죠. 내리막길 골목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 이게 북촌 한옥마을 같은 거. 네, 그런데 가게도 펠리세이드 타고 북촌 한옥마을 골목길을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그 펠리세이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온 거죠. 근데 그 펠리세이드가 이스라엘에서 왔다. 그 펠리세이드가 이스라엘에서 온 거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그거 이렇게 돌아 나가려고 하면 생쇼를 해야 될 거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천안함에 대한 음모론, 그 다음에 천안함에 대한 의심, 우리 용사들에 대한 또 생존 장병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중이 없는 그런 것들은 이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이 그 천안함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다가 일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꼬이고 의심받은 게 된 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동안에 여러 보수 정치 세력들이 천안함을 악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진보는 외면하고 그 보수는 그 이용해 먹으려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이 정치권이 이제 아까 전에 또 그 공군 연루사 사건도 그렇지만 정치적 비화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사건은 사건이고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최원일 환자의 뭐라고 해야 전류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최원일 환자를 감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짧게 해. 이 분이 그 부하를 살아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진실된 목소리를 내는 것만큼은 좀 귀 기울여 들여볼 필요가 있지 않나. 됐고 끊는 간에 저기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전쟁터에 있다가 혹은 뭐 아주 위험한 장소에 있다가 목숨을 잃었다면 그게 이제 그 약간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국민들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보호해줘야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뭐 폐잠정 취급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말 다 이스라엘 잠수함 얘기 듣고 처음에는 이런 말을 누가 믿을까 했던데 믿는 사람 꽤 많더라. 저희가 이번에 정리해드렸으니까 더 이상은 부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핏대를 올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핏대를 올리면 마음 아파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그러니까 2주 뒤에 다시 알고 보니 밀떡 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